회장님, 지금 월가가 메시 치료제 시장을 두고 제2의 비만약이라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략팀의 분석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이 화려한 잔치상 아래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긴급 전력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문장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학계의 비판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이 신약의 본질이 사실은 환자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늘리는 게 아니라 그저 간의 미용 시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리 투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는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분석해서 회장님의 귀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릴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입니다. 보고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리스크가 어떻게 점층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위협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약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이죠. 미용적 치료의 함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설사 약이 좋다 한들 이 약을 처방할 환자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망가진 발굴 시스템의 실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정교한 리스크인데요. 특정 환자군에게는 이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마른 MSH의 역설을 심층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미용적 치료의 함정. 회장님,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자의 연장된 수명이라는 실질적인 가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예뻐진 간 조직 사진 한 장에 비싼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파고들겠습니다. 회장님, 과연 간 조직이 현미경으로 보기에 좋아지는 것이 곧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은 수많은 MASAGH 환자들이 간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간질환을 가진 채로 심혈관 질환 같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회장님, 여기서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 표에 집중해 주십시오. MSH 신약 투자의 모든 것이 이 숫자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FDA가 신약을 덜컥 승인해준 근거, 소위 대리 지표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줄 조직학적 지표를 보시죠. 섬유화가 1단계 개선됐다. 이걸 근거로 허가해줬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지표가 5년 뒤에 환자가 정말로 살아남을지를 예측하는 힘, 즉 TAUC 값이 얼마입니까? 고작 0.72입니다. 회장님, 완벽한 예측력이 1.0이라면 0.72는요, 그냥 동전 던지기 0.5보다 약간 나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운명을 이런 동전 던지기 같은 지표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학적 지표. 간이 덜 딱딱해졌다는 건데 예측력은 0.76. 세 번째,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졌다는 바이오마크도 0.74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들은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효과 있다고 도장 찍어준 이 모든 근거들이 우리가 정말로 돈을 내고 사야 할 궁극의 가치, 즉 환자의 생존 연장이라는 최종 목표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표의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장기 데이터는 아예 없다, 래킹이라는 것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지금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짙은 안개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총알을 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용적 개선에 붙은 가격표는 자그마치 연간 47,400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높은 비용이 단순히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돈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독성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로 재정적 독성, Financial Toxicity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값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처방된 약의 효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부작용의 개념입니다. 이 재정적 독성은 풍선 효과라는 아주 무서운 역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1단계, 환자는 비싼 MASC 신약의 높은 본인 부담금에 직면합니다. 2단계, 환자는 이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사실 생명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기존의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나 혈압약 복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버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단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간 조직 사진은 조금 예뻐졌을지 몰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총 사망 위험은 역설적으로 더 높아지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용적 치료가 가진 첫 번째 함정이자 우리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점입니다. 회장님, 좋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미용적 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서라도 투자를 강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을 처방할 환자 자체를 찾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망가진 환자 발굴 깔때기의 문제입니다. 월가에서 SASC 시장의 잠재 환자 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이 2,5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투자자들에게 마치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비춰지면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죠. 하지만 회장님, 이 숨어있는 수천만 명의 환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고 또 대규모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장밋빛 전망은 처참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메시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월가의 장밋빛 전망이 박살나는 지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표는 환자를 찾아내는 도구들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 가장 널리 쓰이는 혈액검사 FIB-4를 보시죠. 문제는 회색지대가 무려 30에서 5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환자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대규모 스크리닝을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민감도입니다. 고작 37%. 이 숫자의 의미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간이 심각하게 굳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 100명에게 이 검사를 하면 63명은 정상이라고 놓쳐버린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파이브로스캔이라는 간 탄성도 검사입니다. 메시 환자 대다수는 비만인데 이 검사는 비만 환자, 그러니까 BMI 30 이상인 환자에게는 아예 작동조차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사 검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조직 검사와 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68.9%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확한 검사들을 다 조합해서 섬유증 없음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환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수단인 조직 검사를 직접 해갔더니 세상에 무려 31% 이상이 실제로는 치료가 시급한 F2, F4 단계의 중증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환자를 걸러내는 깔때기에 구멍이 숭숭 뚫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밑바닥이 깨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도구로 어떻게 2,500만 명의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진단 도구는 당연히 싸고 정확하고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도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정확하고 핵심 타겟인 비만 환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며 결과를 봐도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한 블록버스터급 매출 예측은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인 마른 메쉬의 역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환자군에게는 메쉬 치료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린 메쉬, 즉 마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BMI가 25 미만, 아시아인은 23 미만으로 전혀 비만이 아닌데도 MASH를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아시아인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환자군이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은 이들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MOS-S 치료제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간에 직접 작용해서 지방을 처리하는 레지메티룸, 다른 하나는 전신에 작용해서 칼로리 섭취 자체를 줄여버리는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계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체중 효과죠. 레지메티룸은 체중에 거의 영향이 없지만 GLP-1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체중 감량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 레지메티룸은 마른 환자에게, GLP-1은 비만 환자에게 쓰면 되겠네.
하지만 회장님, 이 단순한 공식 뒤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회장님, 이 표의 숫자들이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잠시 저와 함께 이 데이터를 꼼꼼하게 뜯어보시죠. 이게 바로 GLP-1의 아킬레스건을 보여주는 새말레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시장이 모두 우려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절대 제지방량입니다. 12개월 후에 무려 3kg의 근육이 소실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런데 제약사들은 네 번째 줄을 보라고 말합니다. 악력이 4.5kg이나 증가했으니 근육의 기능은 오히려 좋아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아니, 근육량은 줄었는데 어떻게 힘은 더 세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만 환자의 경우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수십 킬로그램의 지방이 쫙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니 남아있는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데이터를 뒤집어서 마른 메쉬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애초에 뺄 지방이 거의 없는 마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방 대신 생존에 필수적인 근육만 고스란히 3kg 잃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만 환자와는 달리 체중 감소로 인한 기능 개선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GLP-1은 간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근육을 파괴해서 근감소증이라는 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독약을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마른 MSH 환자에게 GLP-1 치료는 악몽이 될 수 있다. 2차성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결국 간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한다. 시장은 GLP-1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처럼 특정 환자군에게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끔찍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대리지표의 붕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뒤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주메트륨이 간 섬유화를 개선했지만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나 총 사망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헤드라인이 뜨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보험사들이 움직일 겁니다. 생존율 개선 효과도 없는 미용 시술에 연간 6천만 원을 지불할 수 없다면서 급여 목록에서 삭제해버릴 겁니다. 그 즉시 FDA는 재평가에 들어갈 것이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80% 이상 하향 조정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폭락하는 끔찍한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환자 발굴 깔때기의 실패입니다. 신약이 출시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이 기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시죠. 제약사는 부랴부랴 영업인력을 2배로 늘리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찾아낼 도구가 없어서 처방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처참한 숫자가 공개되고 월가는 이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가차없이 투매를 시작할 겁니다. 블록버스터의 꿈은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마른 메쉬 환자 책임 문제입니다. 만약 GLP-1 약물을 처방받은 마른 메쉬 환자들이 심각한 근감소증 부작용을 겪었다는 데이터가 하나둘씩 축적되기 시작하면 법무법인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TV에서는 GLP-1 복용 후 근육 손실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집단소송 광고가 흘러나올 것이고 FDA는 결국 마른 환자에게는 처방을 금지하는 블랙박스 경고를 삽입하라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는 잠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잃는 것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 이 모든 보고를 들으신 지금 우리는 과연 진정한 치료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값비싼 신기류에 우리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개사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링크의 블로그로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